순서는 오픈한다, 라이트한다, 클로즈한다 순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클로즈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with, as 구문을 이용하시면 클로즈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픈한 파일에서 해야 될 작업들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리드를 할 것인가, 라이트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만 집중하시면 되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파일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읽기, 파일 읽기. 파일 읽기는요, 순서는 비슷해요. 파일을 연다, 오픈한다, 오픈한다. 그 다음에 파일에서 내용을 읽는다. 파일에서 내용을 읽는다. 이게 read나 read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ead line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을 다 하셨으면, 읽기가 다 끝났으면 파일을 닫는다. 닫기는 clos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읽기도 with, 뭐뭐뭐, 그리고 as, 뭐뭐뭐. 이런 with as 구문을 사용하면 close method, method, method는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읽기에서도 with as 구문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파일을 읽고 쓰고 할 때 전부 다 with as로만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hello.txt라고 하는 파일은 다 만들어져 있죠. 그죠? 내용은 뭐 저랑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몇 줄의 그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져 있는, 뭐 두 줄 혹은 세 줄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 파일 다 가지고 있으시죠? hello.txt. 자, 아까, write나 append는 파일이 없어도 파일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read는 파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그거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read, open, 그 다음에 만약에 뭐 test, 점, text, 그리고 as, f. 일단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패스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이름의 파일이 여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니,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 이름은 file not found error.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파일을 not found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test.txt라고 하는 파일은 없다. 그래서 읽기 모드에서는 어, 제가 모드 안 줬죠. 뭐, 그죠? 파라미터 모드 안 줬죠. 모드의 기본값이 뭐라 그랬어요? read잖아요, read. 그죠? 그래서 어, 리드 모드에서는 이렇게 파일이 없으면 에러가 나요. 자, 그러면 에러가 나지 않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파라미터는 이 폴더 안에 있는 hello.txt를 사용을 하고요. 모드는 rea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석으로 이 모드인 경우에 RT라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모드에다가 RT와 같은 거고요.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생략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값이기 때문에. 파일을 오픈할 때 read 그리고 텍스트를 읽는 read 텍스트가 기본 모드이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돼요. 모드 R이라고 쓰셔도 되고 모드 RT라고 쓰셔도 되고 아예 모드라고 하는 거를 생략하셔도 생략하셔도 돼요. 네. 자, 읽으실 때는 한 줄씩 한 줄씩 읽어볼게요. 한 줄씩 한 줄씩 읽으실 때는
F 점 파일 객체가 여기 F잖아요. F. F여서 여기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음. read로 시작하는 메서드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read, readable, read line, read lines 뭐 이런 거 있죠. read line이 뭐냐면 이게 그한 줄씩 읽기예요. 한 줄씩 읽기. 한 줄씩 읽는다라는 거는 줄바꿈이 있는 곳까지, 그죠? 줄바꿈이 있는 곳까지 한 줄씩 읽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서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라인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을 읽고 읽은 내용을 여기 콘솔 창에다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 파일 안에 두 줄이 있어요. 이렇게. 파일 안에 두 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을 읽겠다라고 하실 때는 또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read line, 그리고 읽었으면 print line,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실행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됐죠. 예, 한 줄씩 읽기라고 하는 거는, 예, 줄바꿈 있죠, 줄바꿈. 줄바꿈은 백슬래시 n이잖아요, 그죠? 백슬래시 n. 백슬래시 n까지 읽는 거예요. 백슬래시 n까지. 혹시 프린트 된 거에서 뭔가 이상한 거 없으세요? 프린트 된 내용을 보시면서 뭔가 이상한 거 없으세요? 불가권이 하나. 여기 이렇게 한 줄씩 더 있죠. 한 줄씩 더 있죠. 네, 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프린트 기본값이 네, 줄. 맞아요. 맞아요. 우리 라이트 할 때 여기서 줄바꿈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줄바꿈을 넣었으니까 그 다음 줄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줄바꿈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여기 빈 줄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자, 리드 라인은요, 여기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 읽어드린 문자열 자체에 뭐가 있어요? 줄바꿈이 있어요. 줄바꿈이 있는데 프린트 자체가 또 출력한 다음에 뭘 해줘요? 줄을 바꿔주잖아요. 프린트 함수의 end 파라미터 기억나시죠? end 파라미터. 프린트 함수를 보면 end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end는 줄바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출력한 다음에 줄 바꿔주는 것까지가 프린트 함수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읽어드린 문자열 안에 끝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줄바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드린 문자열이 줄바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가 또 줄바꿈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한 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쓸데없는 줄바꿈들이 한 줄씩 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없애고 싶다. 요거 없애고 싶다. 어제 우리가 스트링 메서드 중에서 사용했었던 것 중에서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 기억나세요? 스트립.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문자열의 시작 부분, 그러니까 문자열의 왼쪽, 그 다음에 문자열의 끝나는 부분, 문자열의 오른쪽, 문자열의 시작과 끝 부분에 있는 공백 문자들. 공백 문자들이라고 하면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탭이 될 수도 있고, 줄바꿈도 공백 문자가 돼요. 그런 공백 문자들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스트립이에요, 스트립.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 시작 부분과 문자열 끝부분에 있는 모든 공백 문자들을 제거해 주겠다가 스트립입니다. 다시 실행하시면 어때요? 이제는 한 줄 출력하고 이 뒤쪽에 있었던 줄바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출력은 그 다음 줄은 밑에 와서 출력하죠. 그거는 프린트 자체가 이 밑에 와서 출력하게끔 줄바꿈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쓸데없는 줄바꿈을 그 제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은 문자열이죠. 라인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의 메서드를 이용한 거예요. 스트림 메서드는 스트림 메서드는 그 문자열의 어, 시작과 끝에 있는 공백 문자들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여기서는 제가 리드라인을 두 번 호출했어요. 두 번 호출한 이유는 우리가 읽은 파일 안에 딱 두 줄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작성했을 때 위에서 파일을 라이트 할 때, 위에서 파일을 라이트 할 때, 딱 라이트를 딱 두 번만 했으니까 파일 안에는 두 줄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파일을 읽기 모드로 오픈을 했을 때, 리드라인 한 번, 리드라인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만 호출하고 끝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파일 안에 몇 개 라인이 있는지 모르면, 몇 줄이 있는지 모르면, 이거를 계속해서 리드라인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 언제까지 해야 될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일에서도요,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읽기 모드에서는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문 종류 몇 가지 있었죠? while하고 for하고 있었죠. 우리가 사용할 반복문은 for예요. for in이라고 하는 반복문이 있었죠. 그리고 in 다음에를 뭐 써요? for 다음에는 변수를 선언하죠. 변수를 선언하고 in 다음에는 이터러블 타입을 쓴다 그랬죠. 이런 반복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터러블 타입으로 우리 어떤 것들 썼었어요? for in에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레인지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어떤 그 객체에서 원소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꺼내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반복문이 for in이었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낼 수 있는 그런 객체를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얘기했었고, 이터러블 타입의 가장 대표적인 게 range, list, tuple, dictionary, 문자열도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파일도 이터러블 타입이에요. 파일도. 구문에서 파일 스트림 객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파일 스트림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파일 스트림 객체는 오픈한 거죠. 오픈한 변수가 뭐예요? F죠. 이 F가 파일 스트림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을 오픈한 이 변수 있죠. 얘가 파일 스트림 객체예요. 그러니까 for in에서 여기에 이 f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편한 그 for in 구문을 리드에서 사용할 때 또 하나 편한 이유는 이 for 반복문에서는요. for 반복문에서는 read line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read line 메서드를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반복문이, 음, 반복문이 자동으로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줘요. for 반복문이 한 줄씩 그냥 읽어줘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파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open 파일 이름은 hello.txt. 이번에는 모드를 생략할게요. 모드 생략하면 읽기 모드니까 as f. 콜론 써야죠. 블록 시작할 할 거기 때문에 콜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반복문. 변수 이름은 line이라고 할게요. in f. 여기 이 f가 파일 스트림 객체고 파일 스트림 객체를 in 다음에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print line. 어때요? 아까 위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죠? 그리고 얘는 자동으로 끝내주잖아요. 파일의 끝까지. 파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씩 읽어주는 동작이 for in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줄씩 출력이 됐던 게, 한 줄씩 더 출력이 되는 게 줄바꿈 문자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스트림 메서드 호출해 주시면 이렇게 위쪽과 동일한 그런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얘가 파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씩 읽어준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드는 파일을 읽기 모드로 오픈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or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씩 읽어준다. 그래서 for는 읽기 모드에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기 모드에서 사용하는 거다. 어려운 거 없죠? 쉽죠? 텍스트 파일은 다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단순 텍스트 파일은 읽고 쓰고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게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파이썬이. 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전 시간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전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파일에다가 어떤 경로를 지정하지 않고 이름만 준 경우, 이렇게 이름만 준 경우 이 파일은 콜앱, 콜앱의 런타임 환경의 폴더에 저장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런타임이 해제가 되고 삭제가 되면 우리가 작성했었던 파일도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래서 그 파일을 우리가 저장하고 그 저장된 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필요한 경우에 열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콜앱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해서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읽고 쓰기를 먼저 할게요. 쓰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서브 목차 이렇게 서브 목차로 구글 드라이브 앱 파일 쓰기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려면 콜앱과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네.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읽고 쓰기를 하시려면 콜앱과 콜앱과 구글 드라이브를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연결하시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아까 우리 왼쪽에 탭 있었죠? 왼쪽 탭에서 폴더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폴더 해주시고, 여기 메뉴가 이렇게 아이콘들 몇 개가 보이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아이콘 몇 개 보이시죠? 자, 이 중에서 요 폴더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폴더 모양처럼 생긴 거. 거기에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되어 있죠. 드라이브 마운트. 이게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클릭해 볼까요?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중이라고 하는 게 여기 밑에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런 안내창이 하나 뜰 거예요. 팝업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노트북이 코랩 노트북을 얘기하는 거겠죠. 구글 드라이브 파일에 액세스 하도록 접근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허용해 주셔야 돼요.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운트 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토스트 메시지가 잠깐 떴다가 사라지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 폴더가 하나가 더 보이죠? 보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 폴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PC에다가 USB 딱 꽂잖아요. 그럼 윈도우 탐색기에서 뭐예요? 그 USB 폴더가 딱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코랩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에다가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USB를 꽂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언제든지 또 빼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아까랑 조금 다르게 바뀌어 있죠. 그죠? 이번에는 짝대기가 하나가 싹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억세스 권한 취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어, 뭐 런타임 새할당이라고 하면 요거 예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 그 런타임을 다시 새로 할당을 해요. 이런 경우에. 자, 런타임 다시 할당해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hello.txt가 아예 없어져 버렸죠. PC 새로 가져오니까. 이게 단순하게 USB를 꽂고 빼고가 아니라 그런 과정하고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랑 비슷하긴 한 건데 연결했던 구글 드라이브를 해제를 해버리면 런타임을 새로 할당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상태고요. 다시 연결하면 돼요. 다시 드라이브 마운트 이렇게 하시면 다시 연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음, 그러면 다시 조금 기다리시면요. 마운트 하는 중이라고 하는 걸 조금 기다리시면 여기 드라이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요.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 밑에 마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쭉 뭐 여러 가지 폴더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뭐 커랩 노트북도 있을 거고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좀 폴더 구조가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가 드라이브 밑에 마이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밑에 마이 드라이브. 요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어요. 계속 확장하면 또 뭐가 있어요? 코랩 노트북스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작성하시던 그 폴더까지 들어가 볼 거예요. 저는 지금 랩 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작성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 우리 수업 시간에 1번부터 오늘 16번까지 파일들을 이렇게 쭉 저장하고 있었어요. 이 폴더에다가 우리 라이트 하는 파일도 이 폴더에다가 저장하면 그러면 런타임이 해제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런타임 연결만 하면 요 구글 드라이브 연결해가지고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콜앱과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거를 어, 용어로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하는 용어가 콜앱
런타임과 콜앱 런타임과 구글 드라이브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를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해요. 폴더 여기 랩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 예, 처음부터 보면요. 드라이브, 그다음에 마이 드라이브, 콜앱 노트북스, 그다음 콜앱 노트북스 밑에 저는 랩파이썬이라는 폴더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 폴더 구조를 이용하세요. 그 폴더 이름 옆에 보시면 점점점이 있어요. 이것도 메뉴예요, 메뉴. 이 점점점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메뉴가 이렇게 뜨죠?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밑에서 두 번째 경로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로 복사.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아무 폴더나 하나 이렇게 찍으시면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파일을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하나 이렇게 가져가면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은요. 여기 선택된 상태로 이렇게 음영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여기 점점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메뉴가 나오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경로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로 복사를 클릭할게요. 클릭하시고요. 자, 복사한 거를 여기 오셔가지고요. 파일, 패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문자열로 저장할 거니까 따옴표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V. 컨트롤 V가 붙여넣기잖아요. 붙여넣기. 네, 이렇게 하시면 이 이 디렉토리 이름이, 이 폴더 이름이 여기 랩파이썬까지의 경로 이름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슬래시로 시작하고요. 컨텐트, 그 다음에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콜앱 노트북스, 저는 랩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전체 경로가 이런 식으로 그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손으로 타이핑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저장할 폴더를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를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폴더 밑에서 폴더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딱 선택을 하셔가지고 점점점 메뉴가 나왔을 때 경로 복사. 그래서 그 폴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문자열로 변수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오타 없이 딱 들어가겠죠. 이 뒤에다 여기까지는 폴더 이름이고요. 여기까지는 폴더 이름이고 이 다음에 우리가 저장할 파일 이름 쓸까요? 이메일들을 한번 저장해 볼게요. emails.txt 이렇게. 요거는 제일 끝에는 파일 이름이에요. 근데 아직 이런 파일은 아직 없어요. 이런 파일은 없지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 이거는 단순하게 문자열 변수 만든 거예요. 그죠? 예. 구글, 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파일 경로와 그리고 이름이에요. 파일 이름이에요. 얘를 어디다 쓸 거냐면 오픈할 때 쓸 거예요. read, 오픈.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저 파일 패스라고 하는 변수를 주면 되겠죠? 없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mode, write로 할 거예요. t는 생략해도 되죠. as, f. 이거는 파일을 쓰겠다. 이 뜻은 파일을 쓰기, 모드로. 그리고 생략된 거는 텍스트라고 하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텍스트 쓰기 모드로 열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한 줄씩 써볼게요. F.write, F.write. 뭐 이렇게 해가지고, jake, itwill.com. 한 줄 넣었으면 줄바꿈 넣을게요. 줄바꿈 넣고. F.write, 홍길동, 그냥 대충 한 거예요. gmail.com.
여기도 줄바꿈 넣어주고요. F점, right, 길동 이렇게 할까요? 길동, 네이버, 닷컴.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 한 3개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정도만. 클로즈는 호출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컨트롤 엔터 또는 쉬프트 엔터 하시면 저장하는 거 금방이에요. 뭐 몇 줄 안 되기 때문에 뭐 몇백만 라인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저장하는 거는 정말 금방이에요. 0초, 1초도 안 걸리죠. 자, 여러분들 그 아까 저장했었던 폴더 보세요. 새로 파일 생겨 있어요? 이메일 시점 텍스트라고 생겨 있나요? 생겨 있죠, 여기. 아까 없었던 파일이 새로 생겼잖아요. 라이트 모드니까. 라이트 모드니까 없었던 파일이 생겨났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의 런타임이 해제가 되고 삭제가 되더라도 이 파일은 런타임에 있는 게 아니라, 콜앱 런타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저장을 한 거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또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할 때, 분석할 데이터들을 파일로 정리를 할 거예요. 뭐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파일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 파일들을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컬앱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그 파일을 읽어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분석도 해보고 시각화도 해보고 그런 작업들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되셨죠? 음. 자, 제대로 써졌는지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 옆에 열리죠? 첫 번째 줄에는 제이크라고 넣었고, 두 번째 줄에는 HGD라고 넣었고, 세 번째 줄에는 길동 이렇게 넣었죠. 우리가 라이트한 내용 그대로 작성이 되어져 있죠. 그죠?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네, 구글 드라이브 연결하는 것도 이렇게 음, 아이콘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연결하는 과정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저장된 파일이 있다고 치고,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 경로에 있는, 이 경로에 있는 email.txt 파일을 오픈해서, 파일을 오픈해서 한 줄씩 읽으면서 읽은 내용을 프린트로 콘솔 창에다가 출력 한번 해보세요. 다를 건 없죠? 런타임을 사용하느냐, 콜앱 런타임을 사용하느냐,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느냐, 다를 거 없어요. 파일의 경로만 달라질 뿐이지, 달라질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까요? with 오픈 파일 파라미터에다가 변수 이름은 그대로 파일 패스 그대로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모드는 리드 모드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SF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읽기 모드로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반복문 한 줄씩 읽기 어디에서 파일에서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을 프린트 라인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작성한 내용 그대로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서 출력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줄이 한 줄씩 더 추가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읽은 라인 안에 줄바꿈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립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쓸데없는 줄바꿈 없이 출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일을 파일을 읽기 모드로 텍스트 읽기 모드죠. 텍스트 읽기 모드로 연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파일에서 파일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한 줄씩 읽는다. 그리고 한 줄 읽은 내용을 콘솔에 출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서는 플로 TXT는 파일 이름으로 보였는데 네. 여기서는 이메일 TXT는 아, 자, emails.txt라고만 쓰시면 이거는 경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런타임, 콜앱 런타임의 경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죠, 여기. 어, 앞에 폴더 이름들이, 음, 앞에 폴더 이름들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폴더고요. 현재 포ल्더라는 의미는 런타임에서의 폴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 없는 게 당연하죠. 여기에는 이메일성 txt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고요. 이메일성 txt가 저장된 폴더가 어디예요? 저장된 경로가 드라이브. 여기가 드라이브. 그 다음에 마이 드라이브. 그 다음이 커렌 노트북스. 커렌 노트북스. 그 다음에 저는 랩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까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랩파이썬. 그 폴더 밑에, 이 폴더 밑에 이메일선 txt를 라이트를 했었고. 그럼 읽을 때도 이 폴더 밑에 있는 거를 읽어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변수 이름을 만들어뒀던 거예요. 변수 이름 만들어 두고, 라이트 할 때도 그 경로에다가 라이트를 하고, 읽기를 할 때도 똑같은 경로에서 파일을 읽어서 온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조금 일찍 쉴게요. 지금 15분이죠? 네, 30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파일 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문제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공백 이런 데이터에 스트립 안 쓰고 그냥 프론트에서 엔드 해가지고 그냥 엔드를 없애버려도 되죠. 엔드를. 근데 어. 그 방법 중에 혹시 더 많이 쓰는 방법이 그냥 이 트립을 더 많이 쓰는 음, 스트립은 꼭 프린트를 하지 않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쓸데없이 뒤에 공백이 있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뭐 분석할 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굳이 프린트 안 쓸 때는 스트립이 더 스트립을 써가지고 다 공백들은 제거하고 그 딱 그 문자들만 가지고서 뭔가 일을 하는